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11년 정식 발매된 모장 스튜디오의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실사화 작품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광산을 동경하던 스티브, 바로 잭 블랙이 있습니다. 잭 블랙이 스티브예요. 창조가 없는 삶을 무료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광산을 좋아하는데 광산에는 못 들어갔고, 어렸을 적에 창조가 없는 직장에서 계속해서 시간만 때우고 있어. 자신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되는데 그 프레젠테이션에서 노래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못해.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보는 거지. 창의성 있는 이 프레젠테이션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이 생활이 무료합니다. 어느 날 삘이 받아가지고 광산으로 달려가서 마음껏 광물을 캐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두 개의 큐브를 발견하게 되는데 땅의 수정과 지배의 구슬을 발견하게 되고 그 큐브를 딱 합치자 다른 세계로 통하는 포탈이 열리게 됩니다. 와, 열리게 돼. 일명 오버월드인데요. 이 오버월드에서는 모든 걸 다 창조할 수가 있는 거죠. 마인크래프트 세계에 온 거야. 그래서 평소에는 하지 못하던 집 세 채를 만들기도 하고요. 또 스티브 월드라고 놀이동산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늑대, 여기 막 포스트에 나오는 늑대와 둘도 없는 사이가 되는데 이 늑대 이름은 데니스입니다. 데니스. 그래서 데니스하고 스티브하고 여기서 아주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스티브와 데니스는 유적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뭐지? 그 유적지를 고치자 지하 세계로 가는 네더 포털이 열리게 됩니다. 빵. 데니스가 갑자기 그곳으로 달려가자 스티브도 그 포털로 빨려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네더라고 불리는 지하 세계는 말고샤라는 이 돼지 새끼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이곳은 창의력이라고는 1도 없는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스티브에게는 아주 지옥인 거죠. 자, 데니스가 위험에 빠지자 스티브는 지배의 구슬과 교환을 시도합니다. 자, 말고샤는 그 지배의 구슬을 이제 받았잖아요. 그 지배의 구슬로 오버월드를 침공해서 금을 차지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금에 굉장히 욕심이 있나 봐요. 그 틈을 타서 스티브는 다시 지배의 구슬을 훔쳐서 되찾게 되고 데니스에게 딱 물려주면서 데니스, 내 방 침대 밑에다가 숨겨둬 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니스는 빠르게 도망쳐서 지구에 도착해 스티브 침대 밑에 포털을 숨겨두게 되죠. 자, 아무도 이것을 발견하지 않길 바랬는데 아무도 없던 스티브의 집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고요. 그걸 게릿, 제이슨 모모아가 사게 되었는데 거기서 큐브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스티브가 살던 집에 이사를 오게 된 헨리와 나탈리, 그리고 그들을 돕는 부동산 중개업자이자 이동식 동물원을 운영하는 던과 함께 오버월드에 끌려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네 사람이 끌려가게 되는데, 과연 게릿, 헨리, 나탈리, 던은 다시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스티브는 말고샤에게서 오버월드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마인크래프트 무비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자레드 헤스라는 감독입니다. 나폴레옹 다이너마이트, 나초 리브레, 이게 제일 유명하죠. 나초 리브레, 마스터마인드, 유니콘 셀마를 연출한 감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았던 영화들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코미디를 만드는 감독이고 독특한 점이 이 모든 영화를 아내와 함께 만들었다는 것이 독특한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팀이에요. 감독을 자레드 헤스가 맡고요. 작가를 제루샤 헤스가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팀워크로. 근데 문제가 뭐냐? 이번 작품에 아내가 함께하지 않았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각본은요. 크리스 보우먼, 휴벨 파머 이 두 분이 각본을 맡았고요. 그리고 앨리슨 슈레더가 스토리를 맡았습니다. 크리스 보우먼은 TV 애니메이션 시리즈 그리고 마스터마인드라는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린이 콘텐츠 작가로 보여져요. 그리고 휴벨 파머도 크리스 보우먼과 함께 같이 팀으로 움직이는
작가 집단인 것 같습니다. 필모가 똑같아요. 자, 그리고 앨리슨 슈레더가 누구냐? 히든 피겨스, 겨울왕국 2, 하트 오브 스톤을 만들었던 그 작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자레드 헤스 팀이 만들었다. 그러니까 크리스 보먼, 휴벨 파머, 그리고 자레드 헤스가 한 팀이에요. 옛날부터 같이 해오던 팀이야. 근데 그 팀이 만들었는데 안에 제루샤 헤스가 빠졌다. 요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이따가 리뷰할 거니까. 자, 출연은요. 제이스 모모아, 그리고 잭 블랙, 세바스찬 유진 헨슨, 엠마 마이어스, 다니엘 브룩스가 되겠습니다. 자, 엠마 마이어스가 이분인데요. 예쁘장하게 생기신 분. 이분이 웬즈데이에 나왔던 그분이 되겠습니다. 웬즈데이하고 같은 방을 썼던 그 친구고요. 세븐틴 팬이라고 합니다. 세븐틴하고 찍은 사진이 인스타에 올라가 있다고 하죠. 러닝 타임은요. 101분이고요. 1시간 40분 47초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 오버월드로 들어가는 것까지 26분. 이게 초반이 되겠고요. 저택을 탈출하는 것까지 49분. 이게 중반이고요. 하이라이트 엔딩, 에필로그까지 19분 후반이 되겠습니다. 초반부는 먼저 들어간 스티브와 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게릿, 헨리, 나탈리, 던을 소개하는 시퀀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중반부터 오버월드에 도착하면서 제대로 된 모험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한 3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모험기입니다. 영화 마인크래프트는 말고샤라부터 오버월드를 지키고 집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큐브를 찾아 헤매는 모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피글린이라는 이 돼지들이 나오거든요. 돼지 여기 없네. 돼지들이 주인공들을 쫓아오기 시작하면서 싸우거나 도망가는 위주의 모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의 주인공 중 나탈리와 던, 이 여성 2명은 따로 떨어져서 다니게 되고요. 게릿, 그리고 스티브, 헨리 위주의 이야기로 흘러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장기입니다. 5명의 주인공 모두 성장을 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결론만 말해보면요. 이 스티브는 건설업 같은 곳에서 종사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공연처럼 꾸며봤는데 이 무심한 반응에 실망감을 느꼈었거든요.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게임을 만들었고 금요일마다 자신의 음악을 공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노래를 하게 돼요. 그리고 게릿 같은 경우에는 폐업 직전에 게임샵을 운영했는데 돌아와서는 스티브의 게임을 매장에 설치하고 스티브와 공연을 하면서 가장 사랑받는 게임샵으로 탈바꿈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헨리는 창의성 만땅인 모질이었는데요. 나중에는 제트팩을 완성시키게 되지요. 그리고 나탈리 같은 경우는 오버월드에서 싸움의 소질을 보이게 되면서 호신술 학원을 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던도 오버월드에서 동물을 다루는 재주를 발견하면서 이동식 동물원보다 수준이 높아진 동물원, 작은 동물원을 데니스와 함께, 요 늑대와 함께 운영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성장한다는 얘기를 갖고 있어요. 자, 3번째입니다. 창조. 자, 마인크래프트 실사화 영화답게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말고샤와 스티브의 대화를 보면 알 수 있었죠. 말고샤는 창조하는 것은 고통받는 거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스티브는 맞아. 창조는 힘든 거야. 파괴하는 것보다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야 라고 공감을 하게 되고 그래서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극 중에서는 주인공 헨리와 게릿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헨리는 맛감자 권총과 신속의 부츠 철골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게릿은 양동이 절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 정도의 창의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닮은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작품은 역시 잭 블랙 주연의 주만지 새로운 세계를 꼽아봤습니다. 다른 세계로의 모험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비슷하고요. 한 아이템을 제자리에 둔다는 측면 그리고 주인공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를 원한다는 면에서 상당히 비슷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잭 블랙 작품들은 대체로 이런 것 같아요. 최근 작품들은. 그래서 조금 실망감이 큰데 자, 어쨌든 만약에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재밌게 보셨다. 주만지도 굉장히 재밌게 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영화 어떻게 봤냐?
너무 많이 실망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통해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거나 스토리라인을 제대로 밟았다거나 한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나름 제가 마인크래프트를 해보면서 이것저것 만들어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배경만 마인크래프트지 마인크래프트 게임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죄다 무시한 채 만든 C급 코미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인크래프트를 하게 되면은 집을 만들어야지. 집도 만들고 이거 집 좀 2층 집으로 만들어 볼까? 2층 집도 만들어 보고 나무 위에 집도 만들어 보고 막 여러 가지를 해보게 되잖아요. 나중에 조금 이제 그게 막 잘하게 되면은 전류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터널 뚫어 갖고 막 지하철도 만들기도 하고 롤러코스터 만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성취감을 느끼거나 그런 게 있는데 성취감이라고는 쥐꼬리도 없거든요. 이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런 감정들, 이 플레이어들의 감정을 거의 무시한 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심스러워요. 감독은 과연 마인크래프트를 해봤나? 마인크래프트에 관련된 애니메이션만 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는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후진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린이들에게는 먹혔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그런 이상한 작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마인크래프트를 겨우 접한 7세에서 12세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보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외의 나이 비추천드립니다.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마인크래프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영화 마인크래프트가 망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나 제가 준비를 해왔어요. 망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5가지. 그리고 제가 마인크래프트가 망작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결과론적인 이야기라는 거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작사입니다. 제작사. 자, 처음에 영화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레전더리 제작사가 등장했을 때부터 싸했죠. 예, 레전더리. 난 이 로고가 엄청 공포스럽거든요. 자, 레전더리가 완닥으로부터 인수를 당하면서 이 중국 느낌을 끼워 넣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품들이 나왔냐. 그레이트 월, 콩 스컬 아일랜드, 퍼시픽님 업라이징, 이거 2입니다. 1 아니에요. 스카이 스크래퍼, 고질라 시리즈를 만들어냈습니다. 물론 좋은 작품들도 간간히 있었지만 이 좋은 작품들은 대체로 중국을 안 끼워 놓은 영화들이 좋은 작품이었어. 근데 중국을 살짝 끼워 놓는 순간 어김없이 이게 망작이 돼버렸거든요. IP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최악의 작품들을 만들어냈던 그런 회사가 되겠어요. 이 레전더리는. 자, 그런데 2024년 10월경에 완다그룹이 매각하게 되면서 레전더리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완다그룹과 별개가 돼버려요. 자, 그러면은 2025년에 개봉한 마인크래프트는 문제 없는 거 아니에요? 완다그룹 떠났다면서요. 그러면은 중국 냄새가 안 날 텐데 하실 텐데, 자, 마인크래프트 촬영 기간이 2023년 8월부터였습니다. 딱 완다그룹이 나가기 전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완다그룹의 마지막 작품이 마인크래프트 무비다. 그래서 싸한 건 이것 때문일 수도 있다. 자, 2번째입니다. 감독, 작가.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자레드 헤스 감독은 아내이자 작가인 제루샤 헤스와 공동으로 영화를 계속 만들어왔던 사람이에요. 공동 연출이라고 봐도 무방한 팀인데 이번 작품에서 제루샤 헤스가 빠집니다. 아내가 빠져버려요. 자, 추측이지만 아내가 빠지면서 어느 정도 제어가 불가능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냐. 영화도 개판인데다가 실제로 촬영장 분위기가 개판이었다는 것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영화를 이제 실제 스텝 출신이잖아요. 영화 현장이 개판이면 영화가 잘 나올 리가 없어요. 영화 현장이 좋아야 잘 나올까 말까 하는 게 이런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현장이 개판이었다. 네, 그런 것들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율할 사람이 빠져버려서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3번째입니다. 작가. 자, 앞서 말씀대로
크리스 보우먼, 휴벨 파머, 앨리슨 슈레더가 이 작가가 맡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람은 앨리슨 슈레더입니다. 자, 지난 작품들이 꽤 괜찮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든 피겨스, 겨울왕국 2, 하트 오브 스톤, 이거 다 나름대로 성공했던 작품들이라서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자, 앨리슨 슈레더는 스토리만 맡았다는 거예요. 스토리와 각본의 차이는 뭐냐? 제가 봤을 땐 스토리는요, 큰 이야기의 줄기를 짜는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어디서 등장하고 주인공이 이렇게 모험을 해서 저쪽으로 이동을 하고 이쪽에서 열쇠를 발견해서 여기서 누구를 구한다. 이런 줄기를 짜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각본은 대사나 세부 묘사를 작성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앨리슨 슈레더는 뭐만 맡았다? 스토리만 맡았다. 자, 그럼 각본은 누구냐? 크리스 보우먼과 휴벨 파머가 맡았다는 건데, 이 두 사람은 어린이 컨텐츠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작가예요. 기본적으로 실사 영화 안 만들어 봤어. 그냥 애니메이션 작가야. 그리고 이게 실제로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여러 감독한테 갔는데 그 감독들하고 이제 잘 안 됐어.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 무비를 애니메이션화 하려고 했대. 감독도 애니메이션에 일가견이 있고 작가들도 일가견이 있어서 이 마인크래프트 애니메이션을 만들려고 했던 집단인데 이게 실사화로 하자는 의견이 이제 커지면서 얘네들이 그대로 간 거야. 근데 어린이 타겟만 만들던 작가가 뭘 할 줄 알겠냐고.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거야. 그래서 자기 전문 분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이 두 사람은 어린이 컨텐츠를 만드는 애니메이션 작가기도 하고 원래 전공 분야가 유아, 어린이 타겟으로 하는 각본가라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 영화가 어린 아이들에게만 먹히는 것 같았냐 하면은 이 작가들 탓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원래 마인크래프트는 저연령을 대상으로 만든 실사화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욕을 하기가 좀 모호한 게 뭐냐면 저연령으로 만든 거야. 근데 주인공이 하필 잭 블랙하고 제이슨 모모아가 된 거지. 얘네들이 없었으면은 우리가 볼 일도 없었을 거야. 근데 얘네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헷갈렸다고 봐야 돼. 정말 억울하지만 이건 저연령대 그 애들을 위해서 타겟을 만든 그런 무비다. 이거를 어른이 보니 당연히 재밌을 리가 있나. 자, 네 번째. 창의성입니다. 자, 극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하라는 메시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작 영화는 창의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른에게 미치는 창의성이 아니었어. 수많은 영화의 플롯을 따르고 있고요. 스토리가 새롭지도 않습니다. 너무 클리셰가 강한 작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영화만 창의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섯 번째. 자, 개연성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작품은 저연령을 대상으로 만든 실사화 영화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연령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은 개연성 문제를 좀 더 쉽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애들은 잘 모르거든. 안 따지거든. 어른들이나 따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잘못 봤을 수도 있겠지만 광산을 막던 할아버지가 나이 들어서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이런 게 가능한가? 그래, 이건 반복 개그라고 칩시다. 넘어가줘요. 두 번째. 자, 게릿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대사로 퉁치고 넘어가요. 내가 어떻게 살아 돌아왔다는 둥 얘기 안 합니다. 그냥 퉁치고 넘어갑니다. 그 외에도 마인크래프트 설정과 다른 부분들이 많은데 이건 많이들 리뷰하셨을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캐릭터들의 성장 과정도 도대체 어떤 계기로 인해서 성장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왜 여기서 액션을 해가지고 그 호신술 학원까지 갔는지에 대해서 그게 매끄럽지가 않아. 얘가 그 뼈다귀 몇 번 했다고 해서 동물원을 차렸다는 것도 그게 성장이라고 볼 수 있나? 일단 성장이라고 쓰긴 썼는데 이것도 애매해. 다 애매해. 특히 캐릭터가 좀 아쉬운 것이 이 나탈리와 너는
아예 없어도 되지 않았나 싶은 게 저의 의견이고요. 또 게릭 같은 경우에 게임 챔피언이면 게임 챔피언다운 뭔가를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바보짓만 하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거는 뭐 그러니까 소비자가 문제다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얘네들은 저연령대를 노리고 작품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른들이 좋아하는 배우가 캐스팅이 됐고 어른들도 보고 실망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작품이었습니다. 진짜 별로였어요. 근데 애들은 좋아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흥행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손익분기점을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즌2가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잭 블랙 영화는 어쩔 수 없이 잭 블랙 영화였다. 굳이 광산을 좋아하는 설정을 넣었어야 했을까? 뭔가를 이끌려갔다고 하는 게 솔직히 캐릭터가 뭘 잘못했느냐, 무슨 갈등이 있었느냐라는 설정들이 의미 없는 사족처럼 느껴졌음. OTT로 봐야. 마크라는 이름으로 나온 주만지 리메이크 정도로 보임.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네요. 자, 영화가 뭔가 급한 느낌이었어요. 정말 급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인크래프트는 결국에는 만드는 재미거든요. 만드는 재미. 근데 영화는 만드는 재미를 보여줄 수는 없어. 왜냐면 우리가 플레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하고는 확실히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초반에 잭 블랙이 이렇게 집을 짓는다거나 이 그 헨리가 나와서 그 성을 구축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여줬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런 것들을 창의력을 발휘해서 계속 만드는 걸로 갔어야 되는데 제작 도구에서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그 물건을 가져서 싸우잖아. 그런 게 아니어지. 만약에 대규모 전투가 발생이 됐어. 대규모 전투가 발생이 되는데 헨리가 그 전쟁터에 갔어. 그러면은 얘네들을 막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에 발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로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에는 없는 실제로는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배치를 시켰어야지.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했다. 또 교장 에피소드가 몰입 방해됩니다. 그리고 교장 에피소드는 도대체가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큰 메시지를 주거나 아니면 재미라도 주면 모르겠는데 근데 애들은 이랬을 것 같아. 쟤 나왔어. 쟤가 사람하고 막 얘기를 해. 나중에는 얘가 말을 하네. 막 이런 걸로 뭐 웃었을 수는 있어. 근데 어른들이 보기에는 진짜 뭐 어쩌라고 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창의성에 대한 메시지를 가장 비창의적으로 말하는 방법. 멘트 좋다. 싹싹 꽂힌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들 보라고 만든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 편합니다. 예, 어린이 드라마다, 어린이 영화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속 편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여주는 건 많이 보여줬는데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죠. 누구는 그걸로 스타워즈 막 행성을 만들고 동상도 만들고 막 이러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웠어. 그냥 오버월드만 집중하는 게 그러니까 오버월드 집중하고 그리고 캐릭터도 몇 명 빼도 돼. 그래서 그냥 애들이 캠핑 형식으로 여기서 그냥 뭐 생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차라리 보였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